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수 서바이벌의 최은정입니다. 미국발 훈풍이 국내 증시에도 불어왔습니다. 자, 주말을 앞둔 오늘 코스피 지수는 하루 만에 반등하면서 1570선을 회복했는데요. 외국인들의 순매수에 더불어서 장 막판 들어서 기관이 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코스피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자, 다만 거래량이 6거래일 연속 2억 주대에 머물면서 경기 지연에 대한 우려는 여전한 모습이 경기 회복 지연에 대한 우려는 여전한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20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1.3% 오른 1572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 저녁인 오늘도 함께해 주실 전문가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단기 수익 매매의 최고 수저 황제개미를 먼저 영상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황제개미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함께 했었는데요. 시간이 좀 빨리 가죠? 네, 정말 빨리 가는데요. 참 일주일 동안 제가 많은 정보들을 시청자분들에게 좀 드렸어야 되는 건데 참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만약에 못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다면 오늘 좀 만회를 좀 하고 좀 열심히 노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몇 달 뒤에 다시 뵙게 될 테니까요. 여러분들 오늘도 황제개미의 맹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고수 서바이벌에서도 맹활약을 기대해 볼 황제개미와 함께 고수 서바이벌을 시작해 볼 텐데요. 먼저 참여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수 서바이벌에서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샵 5588번으로 문자를 주시거나 1599-7770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고요.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또 서울경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저희 고수 서바이벌 종목 실시간 상담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종목을 올려주시면 전문가가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을 해드린다고 하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착순 300분께는 하이리치 증권방송 3일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 고수의 이슈를 시작할게요. 네, 장 막판에 외국인들의 순매수세에 힘이 뻗고 또 기관의 순매수세에 더불어서 코스피 지수가 1570선 위로 올라와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증시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 증시가 참 다행히 강세로 마감을 해서 참 다행인데요. 코스피가 지금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20포인트 올라서 1572포인트를 기록을 했죠. 코스닥도 3포인트 올라서 482포인트를 기록을 했는데요. 코스피의 지금 상승 종목 수가 552개, 그리고 하락 종목 수는 259개로서 역시 강도 측면에서도 이제 상승의 강도가 강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코스닥에서도 555개 종목이 상승을 했고 하락 종목 수는 334개를 기록을 하면서 역시 코스닥 시장도 상당히 강했다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에서 또 역시 외국인들,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막판에 매수가 몰려오면서 1280억 매수가 기록이 되었고 기관까지도 101억 매수를 하면서 일종의 어떤 쌍끌이 장세가 진행이 되었던 하루였죠. 그래서 이제 업종별로 보게 되더라도 철강주들이 올라왔다는 점이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 중에 하나고요. 플러스 3%가량의 상승을 보였고, 또 그동안 낙폭이 과대되었던 증권주들도 2%가량의 상승을 보여주었다는 것도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종목별로도 보게 되면은 지금 최근에 환율 하락의 어떤 수혜주였는데 그동안 낙폭이 좀 과대되었던 대한항공이 지금 5%가량 상승을 했던 것도 좀 눈여겨볼 대목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고, 네. 또 최근에 또 채권단 관계인 집회를 앞두고 회생 기대감이 돌았던 쌍용차가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것도 좀 눈여겨볼 점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고요. 그 밖에 이제 게임주들이 NC소프트의 깜짝 실적 발표로 인해서 하나의 테마를 형성을 했던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고, 정부가 최근에 핵심 기술 개발을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들도 오늘 치고 올라온 것도 좀 특징적인 하루가 아니었던가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주 코스피 지수는 1540에서 1570선 좁은 박스권에 갇힌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주 수급 동향과 업종별 흐름은 어땠는지 좀 짧게 좀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이번 주에는 역시 그동안 주포 역할을 했던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었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동안 제가 박스권의 어떤 하단을 깨지 못하는
이유를 제시를 해드릴 때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의 매수를 갖다가 계속 강조를 드린 바가 있었는데 오늘도 역시 외국인들이 막판이긴 했지만은 1,000억 넘게 매수를 해주면서 27조 원에 이제 가까운 이제 매수가 지금 진행이 누적 매수 규모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주포들이 빠져만 나가지만 않는다면 국내 주식시장은 크게 빠질 이유가 없고 계속되는 어떤 박스권을 이어갈 소지가 높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또 해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지금 기관들의 공매도 이 부분이 아직까지도 여전히 걸림돌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상승에 있어서도 또 제한적인 그와 같은 박스권의 흐름이 계속 진행될 다음 주에도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경제 지표와 기업 실적을 호재로 다우지수가 만선을 회복했습니다. 국내 증시는 물론이고 주요 아시아 증시 역시 오늘 미국 증시의 상승 여파로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자, 이제 남은 하이라이트는 미국의 고용 지표겠죠. 전문가들의 예상치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오늘 밤이죠. 네. 오늘 밤에 실업률 발표가 있는데 근데 다행스럽게도 어제 그 고용지표 하나가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주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시장에서 예상을 했던 것보다 상승치가 상당히 축소가 되어서 52만 2천 명인가요?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그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51만 2천 건으로서 약 10,000건이 줄어든 그런 어떤 모습이 나타나면서 사실상 좀 기대감이 조금은 높아졌다고 할 수가 있겠죠. 실업률에 대해서. 그래 이번에 이제 오늘 밤에 발표가 되는 실업률이 사실상 10%대만 넘어가지만 않는다면 미국 증시는 지금의 이전 고점을 뚫어내는 강한 상승이 또 한 번 나오지 않겠는가 또 그런 기대를 또 해볼 수 있는 부분 중에 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국내 금통위 그리고 옵션 만기일이 또 예정돼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또 증시에 크게 또 변동을 줄 만한 이슈들이거든요. 그렇죠. 다음 네. 주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통위가 목요일인가요? 금요일인가요? 자리를 잡고 있고 마찬가지로 또 그 FM 이제 옵션 만기일도 그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부분이 상당히 강력한 이슈 다음 주의 이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역시 지수는 눈치 보기 장세가 계속 진행될 소지가 높겠고 주가 차트를 한번 보시더라도 지금 지난번에 제가 월요일 날 방송 출연을 하면서 겁먹지 말자라는 말씀을 해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예. 그때 당시에도 박스권을 계속 제시를 해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여기 구름층, 일목균형상의 이 구름층을 바로 돌파를 하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걸린다는 것이죠. 걸려서 이와 같은 박스권을 이어가다가 사실상 뭐 11월 달에 돌파를 해주면 참 고맙겠는데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11월 달에 돌파를 하기를 좀 기대를 하겠죠. 하지만은 아까도 수급적인 여건에서 말씀을 해드렸다시피 기관들의 공매도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을 해보면 쉽게 돌파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넉넉 잡아서 3개월 잡아서 12월 연말 효과 그리고 1월 효과를 갖다 기대를 하면서 이 두 가지 효과를 기대를 하면서 한 3개월 정도만 좀 버텨보자. 그런 말씀을 또 해드린 바가 있었죠. 그래 일단은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그 옵션 만기일과 금통위에 만약에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상을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갑론을박들이 또 있을 수가 있겠는데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면은 시장에 좀 충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리를 인상을 하기보다도 아무래도 좀 현재 경기가 아직까지도 회복 국면이긴 하지만은 확실하게 회복을 장담하기는 어렵다. 아직까지도 여전히 세계 경기, 특히 미국 경기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여전히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들이 확실히 제거가 되지 않는 이상이라 한다면 충분히 우리나라의 어떤 금리를 금리를 인상시킬 만한 명분은 충분히 있긴 하지만은 좀 더 뒤로 늦출 수밖에 없겠다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금리를 인상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올해 안에 인상을 하기보다도 아무래도 주가가 구름층을 뚫고 나가는 그런 1월 달 정도의 인상을 하면은 참 적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저는 오히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주에도 이번 주처럼 단기간 이렇게 박스권 내 갇힌 장세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가요? 그렇죠. 이런 박스권에 지금 주가 차트를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은 네. 조금 이제 축소를 시켜서 보게 되면 이 박스권이요 상당히 두툼해요. 상당히 두툼해서 이 박스권을 쉽게 하단으로 이탈한다든가 상단으로 돌파가 된다든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박스권 내에서 계속 눈치 보기가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박스권에서 눈치 보기가 진행되면서 이런 기간 조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서야 무언가 이슈가 생기고 명분이 확실하게 생기면은 그때 가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강력한
그러면서 거래량까지 지금 아까 앵커님께서도 거래가 상당히 미진하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거래까지 그때 가서는 폭발하면서 뚫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정부 정책을 한번 믿어보자라는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정부가 정책을 계속해서 시장에서 반기는 정책들을 내주게 된다면 상단 돌파는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돌파가 가능할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제가 예상한 대로 한 1월 달 정도에 돌파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황제개미님께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으로 태평양 그리고 부산은행, 삼성전자 등을 꼽아주셨었는데요. 오늘은 또 관심 종목이 있으신가요? 네, 관심 종목을 제가 한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네. 지금 오늘 아침 새벽인가요? 새벽에 그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연 바가 있었습니다. 청와대 쪽에서. 근데 거기에서 지금 조선이라든가 해운 업황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 조선주라든가 해운 업황이 지금 너무나 안 좋습니다.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정책을 갖다가 좀 써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들이 오고 갔다라고 하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선 해운주들이 너무나 또 많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예. 지금 현대상선을 보게 되면은 주가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단기간에 지나칠 정도로 급락을 했어요. 이건 왜 그럴까요? 실적이 일단 향후의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주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와 같은 이제 급락이 나왔고요. 또 더군다나 장 조정 상황에서 투매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시적인 어떤 수급 악화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게 수급이 일시적으로 악화가 되면서 주가가 무너졌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매수 타이밍입니다. 원래 주가라고 하는 것은 많이 빠지면 빠질수록 가격 메리트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될 소지가 높습니다. 일단 낙폭과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단 호재입니다. 일단 낙폭과대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종목이 상당히 투자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현재 22년 만에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합니다. 현대상선 쪽에서. 그런 조직 개편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얻으려고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데 특히나 지금 터미널 사업에 대한 기대 심리가 좀 높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터미널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안정적인 수익원입니다. 수익원 자체가 상당히 뭐 어떤 경기에 순환되면서 경기 사이클에 영향을 받고 그러게 된다면 상당히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쉽게 생각을 해서 월급을 받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고정적으로 월급을 받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되어 있죠. 그런데 사실 뭐 비정규직이라든가 또 혹은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미래가.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정적으로 어떤 안정적인 수익원이 생기게 되면은 상당히 안정적 어떤 성장을 추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 현대상선이 어떤 그런 면에서 지금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을 구축을 해 나가는 단계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현재의 주가 다시 한번 차트를 보시게 되면 현재의 주가는 상당히 낙폭이 과대되어 있고 지금이 적기다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기술적인 지표들도 이미 바닥권에 도달을 해서 매수 신호를 보내기 바로 직전에 지금 모습을 지금 띄고 있습니다. 또 어제 말씀을 해드렸던 음량의 기법상 원론적인 의미에서 따지고 놓고 봤을 때 지금 음이 지나치게 지금 과하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9캔들 안에 지금 총 7개 캔들이 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양이 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최근에 주식시장의 어떤 흐름이라고 한다는 것은 낙폭 과대된 종목군들, 아까도 말씀을 해드렸다시피 철강주라든가 이제 증권주 이런 낙폭 과대된 종목들이 슬금슬금 올라오기 시작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키맞추기의 어떤 상승이 진행될 소지가 높지 않겠는가라는 측면에서 현대상선을 관심 있게 한번 보시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상선을 관심 가져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그 조선해운업종은 낙폭이 과다했기 때문에 우량주들도 들어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현대상선 이외에도 낙폭이 과다했던 이런 조선주들, 해운주들 지금 들어가도 매수 여력이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만약에 흑자로 전환을 한다면 그 시기는 언제쯤으로 봐야 될까요? 아직 흑자로 전환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불확실하고요. 네. 사실 내년도에도 사실 조선이라든가 해운주들이 실적에 있어서 어떤 흑자 기조를 이어갈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 연말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적자가
늘어날 가능성까지도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직면하지 않겠는가 보여지고요. 따라서 새로운 무언가, 제가 그래서 현대상선을 갖다가 말씀드린 것도 네. 무언가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 회사가 조선 해운 업황에서만 머물지 않고 다른 업황 쪽을 지금 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이 종목을 관심 있게 보시라는 거였고요. 조선이나 해운만 따지고 놓고 본다면 사실상 좀 메리트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요.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조금은 조심하면서 이런 업종들에 들어갈 때는 공부도 더 많이 하고 계속해서 시황을 분석해 보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기분 좋은 문자가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1238님께서 주셨습니다. 고수 서바이벌 왕 시청자시라고요. 앵커님도 타 방송 앵커보다 훨씬 더 예쁘십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셨는데요. 이런 문자들 좋습니다.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고 있으니까요. 종목 상담 신청도 해주시고요. 또 여러분들 저희에게 많은 응원의 문자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문자 상담을 이어가겠습니다. 샵 5588번으로 문자를 주시거나 1599-7770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잠시 뒤에 뵐게요. 세단, 쿠, SUV, 앤, 웨건, 해치백, 컨버터블. 목요일 오전 11시 다양한 차량 정보와 드림카를 만날 수 있는 시간. 오토클럽이 준비한 알찬 코너들. 영화 속에 등장하는 명차를 소개하는 오토시네마. 재미있는 국내외 자동차 CF를 소개하는 오토CF. 최신 차량의 시승기를 생생하게 전하는 오토테스트. 전문가의 설명을 통해 자동차 기술과 부품을 소개하는 오토테크. 한 주간 자동차 업계의 소식을 정리하는 오토뉴스. 이제 더욱더 풍성해진 오토클럽과 함께하십시오. 도쿄의 기업 합병, 태국의 쿠데타, 상하이의 증시 하락, 아시아에서 벌어지는 상황이라면 그 어디에든 블룸버그가 있습니다. 뭄바이에서 멜버른, 도쿄에서 타이페이, 서울에서 시드니까지 블룸버그 TV는 사건이 일어나는 바로 그곳, 바로 그 시각에 뉴스를 전합니다. 500명 이상의 저널리스트, 30개의 아시아 태평양 지국에 12곳 이상의 라이브 카메라 로케이션까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뉴스는 역시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 TV입니다.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증시 현장이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 시각 증시 상황과 아시아 증시 동향, 그리고 전문가의 발빠른 증시 진단까지 국내는 물론 글로벌 증시의 흐름까지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맞춤형 증시 뉴스, 나우 경제 브리핑과 함께하십시오. 서울경제TV 네, 고수는 해결사를 이어갑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내 종목들을 모두 진단을 해드리는 고수의 대박 컨설팅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전화 연결이 돼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어디서 전화 주셨습니까? 예, 서울에 사는 최경아고요. 최경아 씨요? 네. 네. 어떤 종목들이 궁금하시나요? 제가 있는 종목을 다 말씀을 드리면 좋은 건가요? 네, 지금 말씀을 해주세요. 매수가와 비중까지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요? 네. 제가 지금 삼성물산. 네. 삼성물산은 40% 해가지고 55,000원에 지금 매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유니스는 21,500원 20%. 그다음에 제가 요거 지금 상단 신청하기 전에 뷰웍스를 매수를 했다가 네. 6,000원에 매수를 했다가 오늘 제가 매도를 했거든요. 네. 6,900원이에요. 비중 40%에서요. 그래서 제가 다시 그 뷰웍스라는 종목으로 해서 편입을 했거든요. 오늘 14,900원이에요. 뷰웍스를 다시 사셨다고요? 네. 그래서 네. 뷰웍스가 매수가가 14,900원 40%요. 14,900원에 40% 정도요? 예, 예.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삼성물산이 55,000원에 40%. 네. 네, 그리고 유니슨이 21,500원에 20%를 갖고 계시고요. 네. 또 오늘 다시 사신 종목이 예. 뷰웍스인데 14,900원에 40% 정도를 갖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예. 네, 그렇다면 맞습니다. 현재까지는 현금 비중은 하나도 없으신 거네요. 아니요, 지금
그것도 가지고 있어요. 아, 주식 내 비중이 예. 이렇게 지금 분할이 돼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되어 있고요. 네. 지금 제가 프로텍을 다시 네. 편입을 할까 지금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그것도 앞으로 전망이 괜찮을런지 그것도 상담을 같이 프로텍이라는 하고 있어요. 종목까지 저희가 진단을 네네. 해드리길 원하시는군요. 네네. 네, 제가 봤을 때는 주식을 꽤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업종 내 비중이 꽤 잘 분포가 돼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네. 주식을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그냥 네. 한 5, 6년 정도 된 것 꽤 같아요. 오래되셨네요. 네. 고수신 것 같은데 공부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아무래도 직장 다니다 보니까 네. 예, 신문하고 인터넷 이런 걸로 많이 접속합니다. 다른 건 그러시- 없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혹시 네. 저희 방송 자주 보시나요? 네, 자주 봅니다. 도움은 많이 되시고요. 예, 도움 굉장히 많이 되고요. 네. 예, 앞으로도 많은 시청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황제개미님께서 이렇게 4가지 종목을 조금씩 다 분석을 해드린다고 하니까요. 네. 다음번에 기회 되시면 또 한번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황제개미님, 종목이 4개나 되네요. 4개인가요? 3개 아니고요. 네, 하나 늘었습니다. 뷰옥스를 오늘 14,9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요. 아, 유니슨하고 프로텍, 삼성물산, 뷰옥스요. 프로텍은 이제 앞으로 매수를 할 건데 전망이 어떻게 되냐고. 아, 전망이 네. 어떻게 되냐고요? 네, 그러면은 종목이 좀 많아서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할까요? 네, 짧게 좀 해볼게요. 네. 일단 유니슨을 차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니슨 차트를 보시게 되면 사실 유니슨은 풍력 관련주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성장성은 대단히 기대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지금 단기 상승 추세 내에서 아직 추세선을 깨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락으로 깨지는 않고 있는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지금 다소 위험 구간에 놓여져 있기는 하죠. 근데 회사가 워낙 좋고 풍력 관련주 중에서 지금 유보율이 1000%가 넘어가는 회사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우량한 회사라서 사실 장기적인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매도할 이유는 없는데 단기적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지금 23,000원이 아주 중요한 라인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에 23,000원 언저리를 갖다가 돌파를 해버리면은 고마운데 돌파를 못하게 되면은 일단 차익 실현을 지금 매수 가격이 21,000원이시죠? 21,500원 이요. 21,500원. 21,500원에 20%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에서는 한번 차익을 실현을 하는 약간의 단기적인 전략을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물론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주봉을 보시게 되면은 이때 거래량이 대량으로 한번 터진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8월 달이었는데 거래량이 대량으로 터진 가격 라인을 깨지 않고 있어요. 깨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주포 세력들이 들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여기 한번 깼다가 바로 복귀를 하고 지그재그 파동을 보여주면서 급등을 할 가능성이 차후에 대단히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2월 달이나 1월 달 가서 한번 급등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사실상 이제 그 북미 쪽에 지금 풍력 발전 타워를 갖다가 체결을 하느냐 공급 계약을 체결하느냐 마느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좀 불안했었는데 근데 그 부분이 해소가 됐습니다. 계약 체결했다라고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정부 쪽에서 녹색 산업 쪽에 투자라는 이제 금액이 5년간 약 107조 원 가까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풍력 쪽에서의 가장 우량하고 또 기술력도 인정받고 있는 유니슨 같은 경우로 간다면 중장기적으로 보셔도 상관이 없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근데 지금 전화 주신 분 같은 경우에 상당히 주식 투자를 잘 하시는 분 같아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또 많이 또 접근을 하시는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접근하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000원을 기준 라인으로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삼성물산을 좀 해볼게요. 55,500원에 40% 정도의 비중을 갖고 계시다고 했었거든요. 네,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건설주들 같은 경우에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그나마 강한 모습을 증권주에 비해서는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지만은 건설주들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많이 빠진 데 따른 반발 작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시장의 구도에서 어떤 순환매기, 낙폭과대된 종목들이 치고 올라오는 모습들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는 말씀을 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지금 삼성물산도 지금 최근에 단기 조정 마무리되면서 단기적으로 참 급락을 하는 모습이 많이 나왔었는데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최근 이제 11월 들어서 그나마 이제 안정을 되찾고 있죠. 10월 말에 급락을 하고 난 다음에
안정을 좀 되찾고 있는데 지수와 거의 비슷한 어떤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박스권이라는 얘기죠. 좀 박스권 상단, 박스권 하단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기술적인 어떤 국면에서 지금 접근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이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45% 감소를 하면서 일단은 주가가 좀 빠진 부분이 없잖아 있었는데 4분기 이후에도 그게 사실상 약간 불확실한 그런 국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돌파가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하려고 한다면 아마 지수와 거의 비슷하게 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12월 말 1월 정도에 가서야 돌파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다만 지금 매수 가격이 5만 500원이시죠. 네. 5만 500원이시니까 일단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경에 박스권 상단을 갖다 돌파를 하는지 한번 지켜보시면서 5만 1,000원 있죠. 5만 1,000원을 갖다 기준 라인으로 삼으시고 5만 1,000원이 돌파가 되면은 홀딩을 하셔도 상관이 없겠고 5만 1,000원이 돌파를 못하게 된다면 바로 이 가격인데요. 박스권 상단 부분 5만 1,000원을 돌파를 못하면 일단 차익을 한 차례 실현을 해놨다가 다시 11월 말이나 박스권 하단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들어가는 그런 전략을 이제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은 뷰웍스인데요. 오늘 들어가셨다고 했습니다. 14,900원에 40% 들어가셨다고 했는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지금 현재까지는 수익을 좀 보고 계신 상태거든요. 이 종목 향후의 전망은 또 어떨까요? 뷰웍스 14,900원에 40%요. 네. 14,900원에 40%는 지금 약간 이익을 보고 계시네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 바이오 테마가 올라갈 만한 이제 명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슈라든가 그런 명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치고 올라가기보다도 일단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내재되어 있습니다.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조금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대를 해보게 되면은 이 저항 라인에 딱 걸리고 있습니다. 지금 60일 이평선과 아시죠? 60일 이평선과 120일 이평선 언저리에서 딱 걸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최근 5거래일 동안 계속 이 가격대를 돌파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파를 못하고 뭉치게 되면은 지난달처럼 이와 같은 조정을 한번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다음 주 월요일날이요. 지금 15,000원이 깨지면은 바로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15,300원 있죠. 15,300원을 바로 120일 이평선이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가격대인데 이 가격대를 돌파를 못하면 이 가격대 수준 언저리에서는 이제 정리를 좀 하시는 차익을 좀 실현하시는 쪽에 일단 방향을 잡는 게 좋지 않겠는가. 돌파가 되면은 홀딩을 하셔도 상관없겠지만요. 돌파를 못하면 차익을 실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혹시 프로텍이라는 종목은 매수해도 될 만한 여력이 있는 건지도 궁금하시다고 또 여쭤봐 주셨거든요. 프로텍이요? 네, 반도체 프로텍 관련주죠? 같은 경우는 네. 과거에 반도체 위주의 산업을 했던 회사인데 최근에 LED 쪽으로 진출하면서 LED 쪽에서도 상당히 지금 매출이 나오면서 3분기에도 대규모 영업이익을 기록을 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예.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주식 투자를 잘 하시는 분 같은데요. 지금 프로텍도 한번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모멘텀이 좋습니다. 모멘텀이 좋은데요. 다만 지금 한 가지 좀 불안한 요소 중에 하나가 오늘 음봉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음봉을 보여주면서 밑꼬리를 비록 달고는 있지만은 좀 더 확대를 해볼까요? 밑꼬리를 달고는 있지만은 음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굳이 이런 거를 따질 필요는 없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사 자체가 워낙 좋고 향후 전망도 대단히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 다음 주 월요일 같은 경우에 오늘 시가인 6,900원대, 6,970원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6,970원을 돌파를 하고 안착을 해야 됩니다. 이 가격대를 안착을 못하고 그리고 돌파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된다면 주가의 흐름은 조정으로 이어집니다. 조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조정을 이용을 해서 그때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면에서 놓고 봤을 때 월요일날 당장 들어가기보다도 월요일날은 일단 관망을 하고 화요일날 이후에 그리고 월요일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떤 조정의 어떤 빌미가 보인다면 들어가지 마시고 화요일이나 수요일경에 들어가시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투자 전략이라는 판단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수의 대박 컨설팅 4가지 종목에 대한 진단을 받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샵 5588번으로 들어온 문자 메시지를 통한 상담을 한 종목 받아보겠습니다. 자, 2차 전지 관련주죠. LG화학입니다. 22만 원에 10% 정도의 비중을 갖고 계시다고 하셨는데요. 황재개미님,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도 한 23만 원 선 꽤 고점이죠. 이 부분에서 들어가신 분들도 있었거든요. 낙폭이 꽤 크다고 고민이 많으시다고 네, 그렇습니다. 이 종목 혹시 상담을 하게 되면 좀 자세히 좀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네. 하시더라고요. 네. 혹시 본인 아니세요? 저는 주식 거의 안 합니다. 네. 안 하세요? 네. 네. 무섭잖아요. 최근 같은 장에서. 일단 네. 관망을 하라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요. 네. 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뭐 3분기 실적이 대단히 뛰어난 걸로 사상 최대의 매출과 이 영업이익을 기록한 걸로 뭐 발표가 된 바가 있었죠. 더군다나 또 지금 2차 전지 쪽하고 디스플레이 쪽은 사실 우리나라 산업을 미래를 이끌 산업으로 이제 지금 각광받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더군다나 네. 정부가 아까도 풍력 관련과 관련해서 유니슨과 관련해서 107억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신재생에너지라든가 LED 또 특히나 이런 2차 전지 관련 쪽에 이제 투입하는 돈이 그 107억이라고 하는 돈이 이렇게 분산해서 나갈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미래가 밝은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LG화학을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외국인들이 팔고 난 뒤로 차익을 좀 실현을 했었거든요. 그때 9월달, 9월 말, 9월 28일경이었죠. 9월 28일경에 주가 차트를 보시면은 28일경에 이때 음봉이 나왔던 것은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면서 20만 주를 차익을 실현하면서 그 뒤부터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차익 실현입니다. 당시에 뭐 시장 전체적으로도 외국인들이 매도를 때릴 때 9월 28일 날 매도를 때릴 때 제가 크게 겁먹지 마시라는 말씀을 해드린 바가 있었고요. 물론 그 전에는 9월 그때 중순경인가요? 그때 당시 고서바이벌에 나와서는 이제 시장이 조정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험 관리 또 차익 실현 여기에 좀 비중도 두고 단기 위주의 어떤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드리긴 했었지만은 그렇지만 이제 그 뒤로 이제 어떤 출구 전략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어떤 시장에서의 어떤 불안감들이 조성이 되면서 조정이 확실하게 나왔단 말이죠. 예상대로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그 뒤로는 이제 오히려 매도가 아니라 이제 매수 관점, 역발상 쪽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주가 차트를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 9월 28일에 외국인들이 20만 주 팔고 나서 그 뒤로도 계속 좀 팔았어요. 네. 팔면서 주가가 지금 1단 하락, 2단 하락, 1단 하락하고 그 다음에 옆으로 쉬었다가 2단 하락 지금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지금 매수가 좀 외국인들의 매도가 이제 진정이 되고 있고 오히려 살려고 하고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이 진행이 되면서 수급 여건이 지금 점점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기술적으로 놓고 봤을 때 보조지표들, 특히 보조지표들 같은 경우에 매수 신호를 유발하는 그런 구도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이런 매수 신호들이 나타나면서 기술적 반등도 임박했다는 것을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국면에서 오늘 양봉이 나온 것은 그런 기술적 반등의 한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는 것은 곧 추후 주가의 모멘텀이 거의 박스권에서 머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위로 올라가기도 어렵고 아래로 빠지기도 어려운 이와 같은 소박스권에서 일단은 횡보할 가능성을 일단 점쳐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차후에 이제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하고 이제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단계인데 외국인들이 또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주가는 박스권 상단 위를 돌파를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지금 단기적인 관점에서 놓기보다도 단기적으로는 사실 먹을 공간이 없거든요. 이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먹을 게 없어요. 그리고 박스권 상단을 갖다가 정한다고 하더라도 22만 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게 높은 수익률도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 공략을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따라서 중기적 관점, 다시 말해서 내년 뭐 1월 달이라든가 2월 달 이후를 바라보고 차분히 이 종목도 어떤 모아가는 그런 전략을 쓰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볼 만한 종목 중에 또 하나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네, 따라서 홀딩. 네. 예. 이분 같은 경우에 22만 원에 10% 정도의 비중을 갖고 계신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기에 조금 물타기를 해도 괜찮을 만한 종목입니까? 그렇죠. 다음 네. 주 정도에 가서 지금 차트를 다시 한번 보시죠. 차트를 보시면은 어제도 뭐 삼성전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박스권 하단 내려오면 매수라는 말씀을 해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지금 뭐 19만 원 정도가 19만 원이죠. 19만 원에 지금 박스권 하단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 19만 원이 내려오면은
매수에 오히려 물타기. 지금 당장은 뭐 굳이 물타기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기적으로 보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전략을 잘 짜셔야 됩니다. 단기적으로 전략을 그렇게 짜버리면은 재미없어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보시고 19만 원 정도 내려오면 그때 가서만 물타기 하겠다. 그래서 비중을 한 30% 정도까지 늘리겠다라는 어떤 그런 전략 하에 차분히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다음 달은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가서는 이전 고점이 25만 원, 그때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을 하기 시작을 했던 9월 28일 날 차익 실현했던 단기 차익 실현입니다. 그동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한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 매수는 계속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이 가격대의 언저리까지, 다시 말해서 이전 고점 25만 원 언저리까지도 한번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샵 5588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거나요. 1599-7770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또 종목 상담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게시판을 통해서 들어온 종목 중에서 한 종목을 선정해 봤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메디톡스입니다. 21,000원에 30% 정도를 매수를 하셨다고요. 향후 전망이 드린다고 이렇게 또 게시판에 올려주셨는데요. 자, 우리가 흔히 주름 개선제로 알고 있는 보톡스,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보톡스는 제품의 이름이고요. 메디톡스는 국산 보톡스인 메디톡신을 개발한 업체입니다. 자, 이 메디톡신이 우리나라에서는 보톡스보다도 시장 점유율이 더 많다고 하는데요. 효과는 보톡스보다도 한 20에서 30% 정도가 더 많다고 하고요. 또 가격은 그만큼 또 저렴하다고 해서 의사들도 많이 선호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메디톡신을 생산한 메디톡스. 네. 네, 어떤가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제품들이 곽강을 받으면서 3분기에도 71% 성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상당히 곽강받고 있는 제품들을 판매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실적이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 상태인데, 근데 의외로 주가는 그렇게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네. 지금 주가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종목이 상장이 된 게요. 올해 초 1월 16일 날 상장이 됐습니다. 1월 16일 날 상장이 돼서 4월 말까지, 4월 27일까지 만원대 하던 것이 3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3배가량 강세를 보여주면서 상승을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조정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근데 다소 조정이 길어지고 있는 것이 다소 좀 의문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 지금 최근에 오히려 투신권도 매수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최근 들어서 지금 7일 연속 매수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이 매수의 어떤 기회라고 보여지지 매도를 할 만한 이유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21,0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오늘 들어가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종가가 21,200원에 종가를 찍었으니까 네. 아무래도 오늘 들어가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다음 주 정도에요. 이분 같은 경우라고 한다면 전략 짜기가 아주 쉽죠. 일단 좀 확대를 하겠습니다. 차트를 좀 확대를 해보시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바닥은 찍었습니다. 바닥은 9월달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그 바닥보다 높은 저점이 또 한번 10월 말에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점을 높여가게 된다면, 매달 저점을 높여가게 된다면 이제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데, 내년에 다시 이 추세가 올 초에 형성되었던 단기간에 3배가량 떴던 그런 모멘텀이 장기 레이스로 추세가 형성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라고 하신다라고 한다면 굳이 뭐 매도 관점에 설 이유 없이 계속 가지고 가셔도 무리는 없겠지만, 단기적 관점으로 접근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지금 게시판에 올려주신 분께서 비중이 30%신데 단기적 관점에서 접근하셨다면 일단 22,000원을 기준 라인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22,000원을 돌파를 해버리면은 일단 단기적이라고 하더라도 스윙 관점에서 홀딩을 계속 하셔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22,000원을 돌파를 못하면 다시 꺾여요. 다시 꺾여서 이 지지 라인은, 다시 말해서 2만원, 이전 저점인 2만원은 깨지는 않지만은 다시 한번 내려와서 좀 지루한 그와 같은 구도를 이어갈 소지가 높습니다.
따라서 일단 단기적인 것과 중장기적인 것을 구분을 하셔서 매매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기준 라인은 22,000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메디톡스까지 게시판을 통한 상담을 받아봤고요. 이번에는 샵 5588번으로 들어온 문자 메시지 중에 한 종목을 골라봤습니다. 이번 종목은 한화인데요. 매수가가 71,000원이시고 오늘 이제 10% 정도의 비중을 갖고 계시다고 했는데 오늘 종가 기준을 보니까 38,450원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거의 반토막난 수준인데요. 이분께서는 모아가기 전략이 가능한 종목인지까지도 여쭤봐 주셨거든요. 한화라고 그러셨나요? 네, 한화요. 한화 같은 경우에도 뭐 모아가기 전략을 쓸 수가 있죠. 충분히 쓸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 시청자분께서 모아가기 전략을 갖다가 숙지 혹은 이해를 하고 계신지 제가 그게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아무리 우량한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간 설정과 예상 매수 가격 이런 부분들을 갖다 철저하게 지켜가면서 매매를 해야 되거든요. 더군다나 또 비중 조절이 대단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비중 조절을 잘 못했다가는 아무리 우량한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재미없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동안 저희 하이리치 방송을 통해서 모아가기 전략을 통해서 모아왔던 종목이 한 종목이 있었는데 중소형 종목이었는데요. 다휘라고 하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을 최근 들어서 모아가는 급락나고 심하다 매수 관점에 서서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는 전략을 썼었는데 오늘 상한가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그 재료가 나올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M&A 재료가 나오는 바람에 상한가로 출발을 해버려가지고 모아가기가 어떻게 보면 실패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모아왔던 것은 차익 실현 해가지고 약 한 20% 정도 수익이 난 종목인데요. 그처럼 종목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사실상 모릅니다. 저 자신도 그런 재료가 나올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던 상황이었고 오히려 11월 20일까지 봤던 종목이었거든요. 그때가 주주총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화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지금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모아가고 싶은 어떤 그런 구역에 지금 있기는 합니다. 지금 많이 빠졌기 때문에 2단 하락한 상황에서 지금 3만 원대 아래까지 후반대에 지금 놓여져 있긴 하지만은 아래까지도 또 내려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지금 현재 처해져 있는데요. 이런 어떤 상황에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지금 박스권을 이어갈 가능성이 충분히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모아가기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사실상 지금 현재 한화를 모아가는 것보다도 어제 제가 삼성전자를 말씀을 해드렸는데 차라리 삼성전자가 더 낫습니다. 한화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 지주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 계열 회사라든가 이런 회사들의 어떤 실적에 따라서 결정이 나거든요, 주가가. 따라서 그런 계열 회사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사실상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계열사라든가 그런 게 별로 중요치 않아요. 삼성전자 회사 자체의 어떤 영업이익이 어떻게 증가를 하느냐, 거기가 더 중요한 변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주회사를 공략을 하시기보다도 차라리 삼성전자를 공략을 해보셔라 그런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지금 다음 주에 지금 39,500원을 기준 라인으로 삼으시길 바라겠습니다. 39,500원을 돌파를 못하면 좀 지루한 박스권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단기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고 이게 매수 가격이 얼마라고 그러셨죠? 한화가 71,000원에 10% 정도로 갖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71,000원이요? 꽤 오래 보유를 하신 것 같아요. 한 1년 전쯤에 하신 것 같거든요. 2008년 1월쯤. 7만 원대면 이게 전략 짜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7만 원이시면 손실이 엄청나게 나 계신 상황인데 일단은 회사가 망할 이유는 없으니까 망한다든가 그럴 가능성은 없으니까 계속 끌고 가는 것이 오히려 정답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근데 비중이 지금 어떻게 되시는 거죠? 10%요. 10%요? 네. 그러면은 좀 전략을 짜기는 좀 쉽겠는데요. 지금 좀 더 지켜보시다가요. 좀 11월 말 정도에 가셔가지고 지금 차트를 다시 한번 보시죠. 11월 말 정도에 가셔서 지금 37,000원대 후반 언저리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 37,000원대 후반 언저리가 계속 지지가 된다면 이 가격 수준에서는 지금 비중이 10%에서 최대한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비중이 30%입니다. 그래서 30% 비중까지 한번 37,000원대에서는 한번 늘려보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화라는 종목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봤고요. 이번 종목은 OCI입니다. OCI가 241,000원에 30% 정도를 갖고 계시다고 했는데요. 오늘 종가를 보니까 20만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좀 손해를 보고 계시네요.
네, OCI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 종목 동양제철 화학이었죠. 네. 그리고 OCI는 상당히 회사도 괜찮고 우량한 회사고 또 미래 성장이 대단히 기대가 되고 또 정부 쪽에서도 태양광을 이제 적극 이제 장려하고 있는 정부 정책에 있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주가가 크게 빠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청자분들도 의아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기관의 공매도가 좀 자리를 잡고 있고요. 일단은 수급적으로. 그리고 기관의 공매도하고 또 회사 쪽에서 신주의 지수권을 지나치게 좀 남발을 하는 부분이 좀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신주의 지수권을 지나치게 남발을 하다 보니까 그게 외국인들한테만 다 좋은 일 시켜주고 있거든요. 외국인들은 지금 엄청난 차익을 보면서 지금 2천억 넘게 그런 차익을 넘기면서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 개인 투자자분들은 상당히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고도 볼 수도 있겠는데, 자, 주가 차트를 한번 보시죠.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기관들의 공매도가 또 계속 이어지면서 오늘도 운봉이 길쭉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공매도 비중이 지금 1.2%에서 1.4%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 공매도가 좀 줄어들 필요가 있는데 기관들 입장에서도 놓고 봤을 때 외국인들한테 지금 신주의 수권부를 발행을 해주면서 외국인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되니까 오히려 기관들은 그걸 역용해서 자신들은 공매도를 쳐가지고 그걸로 이익을 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4만 원의 지금 매수가 24만 1,000원인가요? 24만 1,000원이네요. 24만 1,000원에 지금 30% 비중으로 가지고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사실 좀 어려운 그런 어떤 구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근데 다만 지금 이 수급 여건이 지금은 일시적인 어떤 악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이전 저점, 그동안의 어떤 역사적인 저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요 라인까지는 내려오기는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보시기보다도 일단 다음 주까지 한 번 더 좀 출렁이는 과정이 연출이 되게 되면은 이제 주가도 이제 거의 마무리 바닥권에 도달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전략이 지금 30% 비중이시기 때문에 비중을 더 늘리기에는 좀 부담스럽고요. 일단은 버티고 가시는 수밖에 없겠는데, 다만요. 지금 20만 원이 일시적으로 깨질 때는 한번 비중을 갖다가 지금 30%에서 사실 50%까지도 한번 늘려볼 필요는 있거든요. 네. 그래서 20만 원이 한번 깨졌을 때 차후에 다음 주에 한번 제가 올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20만 원이 깨지면 한번 물타기를 한번 고려를 해볼 시점이기도 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황재계민님 이번 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몇 달 뒤에 다시 뵙게 될 텐데요. 그때까지 잘 계시기 바랄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수 서바이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이후에 하이리치 홈페이지에서는 지난주 함께해 주셨던 검투사의 종목 진단 방송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관심 갖고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음 주 고수 서바이벌에서는 바닥권 급등주 발굴의 전문가죠. 반딧불이님과 한 주 동안 또 함께하게 될 텐데요. 고수 서바이벌에서는 이미 만나 뵀던 분입니다. 인기가 아주 많았던 분인데 여러분들 다음 주에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은 겨울이 시작되는 입동입니다. 그리고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외출하시는 분들은 우산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